어제 오거돈이가 영장이 기각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자, 저는 안희정이와 오거돈이 부분에서는 오거돈의 죄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희정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오거돈을 석방시킬 정도로 이 정권이 오만해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윤미향을 다루는 문제, 또 한명숙을 다루는 문제, 또 금태섭을 제명하는 문제, 타견민을 임명하는 문제 등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만해지고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야당 내부에서 김종인이 그냥 낙하산으로 비대위원장에 앉아놓고 아무도 나한테 이기제기하지 마라. 너네들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야당의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이 당 저 당 다니던 사람이 와서 어느 날 내가 다 바로 잡을 거니 너네들 입 닫아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여야에 벌어지고 있는 정당 모습, 그리고 문재인이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나라가요 70년대 야당 내부에서 전당대회 할 때 강목 시위하고 깡패 동원하면서 파벌끼리 치열하게 싸우던 데가 오히려 더 민주적이고, 여당에서 박정희의 삼성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콧들 뽑히고 할 때가 더 민주적이 아니었나, 지금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형식적인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있다. 좌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87년에 형식적인 민주화는 완성이 되었다 이후에, 그렇지만은 이제는 사회 경제적 민주화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형식적인 민주화도 지금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식적인 민주화가 사라져가는 이후에 더 심각한 문제는 대중들의 의식에서 패배의식, 체념, 또는 진짜 찌뿔도 모르면서 오만합니다. 자, 그래서 무지한 대중들이 조금 자기들끼리의 이 뭐라고 할까요? 주고받는, 대깨문은 대깨문끼리, 숫골은 숫골끼리 주고받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실이냐 막 퍼뜨립니다. 그래서 지식은요 절대적인 양과 깊이가 그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시험 치면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을 안 치더라도 한 사람한테 말을 시켜놓고 10분만 들으면 저 사람의 지적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삼류들의 지 구미에 맞춰주는 삼류들의 선동을 듣고 대중들이 또 그 삼류의 말 몇 마디를 가지고 한마디 주워 듣고는 그것이 진실인 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세태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자, 그게 뭐냐? 미리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면 이제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얄팍한 지식과 비교해 봐서 불편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태영아 현상도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태영아라는 것은 그야말로 진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항상 고민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져봤자 과거를 바로 잡아서 역사를 바로 세운다 어쩐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정치라는 부분은 사회과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100대 빵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51%라도 오르면 그냥 대체로 옳다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옳았다 절대적으로 틀렸다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가지고 매몰되어서
이렇게 집착하는 부분은요. 과거를 바로잡아서 미래를 바로잡는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언급할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로 매몰되어서 패가름을 하는 것이 훨씬 장사가 잘 된다거나 유리하다고 생각되니까 과거 장사를 하는 겁니다. 태응하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보수 진영에 보면 문재인이 이제 펄펄 날고 있어요. 자, 문이 지금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면서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뭐 쉽게 말하면 독재를 향해서 이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하는 세상이 되어갔지요. 옛날에는 대깨문들의 희망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실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다 숨을 죽였고 여론조사는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당은 그야말로 문이 기침 한마디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문항제에 이렇게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야당조차도 문에게 맞춰주겠다라고 지금 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어디에도 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저런 부패와 오만과 독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부분이고 제도적인 기구와 장치들을 장악해서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저 독선적인 행태, 한국의 숙고들은 트럼프를 찬양합니다마는 저런 식으로 미국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 오래 갈 수 없는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도 서로 이 의견이 다르다면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 방송을 진짜 보지 마라. 그건 당신도 시간 낭비고 나도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정도라면 이건 서로 이 방송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은 그야말로 이 한국의 대중들이 깨어나길 바라는 심정에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 퍼져 있는 광범위한 패배의식, 체념요. 제가 서포 15조를 이야기하면 다수가 내가 그러지 말아 해도 끈질기게 이야기합니다. 기득권은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이거는 무의미한 일 같아라고 말을 할 게 아니라 기득권은 안 받지만은 우리는 기득권을 끝까지 몰아붙이자. 그들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로 그 기회가 왔다. 대중들이 언제까지 기득권에 장단 맞추는 노예로 살 거냐. 이제 노예도 빵이 공급되어야 노예짓도 해먹는다. 빵이 끊어지면 노예짓도 안 한다. 맞지 않아요? 노예들의 반란이 왜 일어납니까? 적당히 일시키고 적당히 빵을 주고 또 적당히 노는 시간도 주면 노예들은 반항을 안 일으켜요. 그 로마에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일어난 것도 노예들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또 검투사 경기에 내보내서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싸우고 죽자고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의 대중들이 코로나로 경제 붕괴가 옵니다. 제가 또 경제 붕괴가 온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까지 이룩해놓은 사회 경제 시스템과 제도 또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쉽게 붕괴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은 계속 뭔가가 무너질 것처럼 디스토피아를 약을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룩해온 인류의 문명과 문화와 또 기술이 이 코로나라는 기껏해봤자 독감 수준의 조금 더 센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지고 나라마다 사람을 대하는 바이러스 하나가 돈다고 사람을 대하는 행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저 유럽에
서구 선진 문명이라는 데서 휴머니즘을 존중 안 한다는 데서 아예 그냥 노인들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고 노인들에게는 에크모라고 부르는 이 인공 공기 호흡기를 아예 대지 말고 치료도 포기해라. 저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은 그냥 그 안에서 죽게 놔둬버려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인류의 문명의 결과고 과학기술의 결과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 오늘 뭐 한국의 쪽제 비용이 뭐 1단계 성공했다, 미국의 모더나가 뭐 2단계 실험에 들어간다, 엿먹으라고 하십시오. 전부 주식 장사 먹고 쇼하는 겁니다. 3년이 아니라 5년 안에도 안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자,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모든 것이 지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딱 보면요, 한국의 대학 교수 수준이 딱 이런 대답을 하기가 쉬운 겁니다. 자, 그 교수는요, 자기가 아는 부분에서 국한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오만하기는 대체로 교수들이 제일 오만합니다. 왜? 학교 안에서 대장이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세미나 불러다니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죠. 그런데 솔직히 교수가 아는 부분도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알면 이 현상에 대해서 그냥 약을 자기 나름대로 파는 거예요. 그런 지적 오만이 세상의 변화를 방해하는 겁니다. 자, 체념도 방해합니다. 이 체념이라는 거는요, 체념할 시간에 싸우다 죽지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지만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갖다가 학살할 때 뭐 나중에는 가스실에 몰아서 했지만 처음에는 구덩이 파놓고 한 명씩 권총 들고 이렇게 쏩니다. 독일군 몇 명의 유태인 수백 수천이에요.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 달라붙어서 싸우면 그래도 저거 총도 빼들고 이기겠더니만 체념한 채 한 명씩 그냥 머리에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자, 그건 뭐냐? 사람이 무기력해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거 한두 번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댔다는 겁니까? 자, 3년 반을 태극기 들고 시청 광화문 앞에 다니던 사람들이 그 사이에 저렇게 무기력해지는 겁니까? 그래서요, 이 체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의 변화에 대한 자기 신념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체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광분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스포 15조를 밀어붙이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실패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패하더라도 그걸 내걸어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면,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이어서 또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현실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말을 끄집어내어야 그 말이 현실화되는 거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고 엥겔스가 그런 이론을 전파하고 또 세계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하니까 레닌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성공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혁명이 성공하겠습니까? 중국의 모택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그 조금씩 모여서 소수로 저기 시골에서 조직화를 했으니까 그게 한 30년, 20년 만에 결실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포 15조에 담겨 있는 좌우의 기득권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존속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갖다가 만들자. 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사회적 재생산도 되고 존속되어 나가는, 출생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없는 사람도 그래도 최소한의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는 이 부분의 가치가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저 사람은 자냐 우냐 중도냐,
가끔 자다가요 기어 들어와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웃기지 마라 그러십시오. 자, 이 다 인간이 시건방져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남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다양한 부분을 적어도 여러 번 보고 그 사람의 견해를 평가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거의 붕괴되고 있는 이 양상에서 패배의식, 체념, 오만, 태영아 이런 것들이 문에 그야말로 무소불위적 이 독재를 사실상 뒷받침해 주고 있는 자양분들이다. 문이 이걸 먹고 지금 저렇게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모든 일은 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리 영원히 갈 것 같은 독재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김정은이가요, 저 3대 세습을 해서 끝없이 갈 것 같죠? 제가 볼 때 저거 오래 못 갑니다. 중국이 지금 위태위태해져 가고 있는데 중국의 붕괴는 김정은의 붕괴로 곧장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문재인도 오래 못 갑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오만함은 그의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대중들의 패배의식, 체념, 오만, 대응화 등이 고쳐져야만이 문의 붕괴가 더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